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서며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 보입니다. 한때 하루 50명까지 큰 폭으로 줄어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일본의 경우 최근 폭증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그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다고요? 네, 바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1, 2차 접종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3차 접종률에서는 우리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반면 일본은 겨우 1.5%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의 청소년 접종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확진자 급감의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때문에 3차 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설 이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올해 첫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외국인 어학연수생 집단 감염과 부안의 한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 권한이 제외돼 반쪽만 성공했다는 지적입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평균 127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송 지연과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올해 첫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3일 2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에 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외국인 어학연수생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대학을 비롯해 부안의 한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북 경찰청 내 직장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격리됐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본관 뒤 별관의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경찰관 등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데요. 전북경찰청은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수십여 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자치분권 확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역할도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던 인사권을 의회가 갖게 됐는데 오히려 지역 시군의회에서는 탐탁지 않은 반응입니다. 사실상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렵다는 건데요. 네, 인사권 독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기초의회 의장이나 광역의회 의장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시군구 집행부의 수장인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역 내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의회 의원들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은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직 구성원은 정원관리가 집행부와 대등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거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 구성권을 갖고 있으면 또 이것도 또한 대등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예산 그 독립권이 우리한테로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맞물려 국회법과 비슷한 형태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편성하고 써야 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완전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관리권과 예산 편성까지 같이 넘어오므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은 향후
지방의회가 완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의회 독립성을 위해 자치 조직권과 예상 편성 권한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3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지사와 전북도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 7천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 600만 원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한편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년의 삶이 행복하고 노년의 삶이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 최고의 청년 중심 도시와 육아와 보육 책임제 도입, 지리산 중심 도시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전주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평균 127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3년간 전주 지역에서 접수된 설과 추석 기간 소비자 상담은 모두 7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매번 명절마다 약 127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인데요. 접수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 지연과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환급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올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차례상 준비 여전히 신경 쓰이실 텐데요. 과일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대추와 곶감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고 고운 빛깔의 과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생선 가게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제수용 생선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을 흥정하고 덤을 얹어주는 정이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건 다 같이 않고 또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고 그러는데 이 시장에서는 생선부터 야채, 과일 모든 것이 이 동네 장사다 보니까 물건은 무조건 좋은 걸 가져가요. 신선한 제수용품을 찾는 시민들은 올해도 전통시장에서 설을 준비합니다. 간장 사기 때문에 오고 고기 사면 오고 뭐 채소 상추나 뭐 콩나물 이런 거 주장으로 많이 옵니다. 싱싱한 거 살려면은 재래시장을 와야 되죠.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6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10만 원가량 저렴한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차례상에 주로 올리는 28개 식재료 중 소고기와 조기, 두부, 대추, 밤 등 19개가 전통시장에서 더 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과 과일은 작황이 좋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 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늦장마와 냉해의 영향으로 대추, 도라지 등 견과류와 임산물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할인 혜택도 볼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요금, 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YMCA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조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나 도시가스 소매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선거대책위는 지역민 80% 투표와 이재명 후보 득표 90% 달성을 위한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민주 선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80년대와 90년대 청년층과 80대와 9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선 투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읍과 고창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